안녕하세요.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군무원 제국의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제가 영상을 또 올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자주 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튜브가 뭐지?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았고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그 흔한 카페 같은 것도 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저를 내세우고 또 저를 이렇게 좀 나타내는 일이 좀 미숙하다고 할까? 저 사실 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인강 또한 너무나 오래 했긴 했지만 딱 정해진 시간에 이제 강의는 잘 찍어내도 뭐 제가 스스로 뭔가 채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도 있었고 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영상이 기다려진다라는 그런 딱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내가 또 영상 하나 또 찍고 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요즘에 좀 일정이 좀 빡빡한데 좀 버티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이 거의 24시간째 아침 7시에 지금 화장을 했고 이 복장도 지금 24시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막 충혈되어 있고 좀 그런데 또 여러분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니까 좀 있는 힘껏 시간 갖는데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좀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또 기운이 또 생기기도 하니까 제가 항상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을 하죠. 항상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손잡이니까 일단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 로마자 표기법 같이 볼 거예요. 로마자 표기법은 뭐 준비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내가 머릿속에 다 채워졌다라고 하지만은 또 시험장에 가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 또 이렇게 가려내면 특히 기출문제라는 너무 소중한 보석과 같은 문제로 가려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기출 연도를 지금 써뒀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로마자 표기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문규정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9년 2차 공무원에서 그리고 2019년, 뭐 2018, 2017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사실 뭐 정해져 있기 마련이고 나오는 포인트는 좀 빈번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초성에 쓰이는 기역, 디귿, 비읍은 G, D, B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종성에 쓰이는 기역, 디귿, 비읍은 KTP로 처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초성에 쓰이는 기역이잖아요. 초성에 쓰이는 기역이니까 지금 K가 아닌 여러분 G로 표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 많이 간과하는데 사실 뭐 내가 간과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해도 항상 간과를 하는데 우리가 고유명사로 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대문자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자가 틀린 게 없는데 답이 뭐야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맞아 대문자라고 이제 연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문자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GUMI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성에 쓰이는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이죠. 파열음은 바로 GDB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얘는요, 사실 우리가 로마자 표기가 이제 의문의 변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잖아요. 의문의 변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많이 빈출되고 있는 게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학과 여울로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암말 플러스 이몬계열이에요. 이몬계열. 그래서 제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이제 환경이 바로 우란 그리고 모나미 그리고 압이라고 했죠. 그중에서 압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암말 플러스 이몬 계열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뭐가 첨가가 된다? 니은이 첨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니은이 첨가가 되면은 이렇게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나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제 암기팁을 쉽게 이해하실 텐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나무인데 그래서 요 기억이 바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응으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여울 이렇게 돼요. 항여울. 여러분 우리가 로마자 표기는요 표준 발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밝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음을 기반으로 로마자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표준 발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로마자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 할 때 받침 이응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니은 첨가된 거 지금 N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는 Y2호죠. 그리고 울 할 때 여러분 오가 아닌 거 아시죠? 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침 리을은 L로 처리가 되고요. 그렇죠? 항여울.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이 잘 반영되게 로마자로 잘 표기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볼게요. 여러분 비읍과 리을이 만났을 때 비읍과 리을 중에 비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비음화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바닷가
랄랄라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읍과 리을이 만나면은 둘 다 상호동화를 일으켜서 지금 비음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비읍이 미음이 되고 그다음 리을이 니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심리예요. 왕심리. 그래서 왕심리잖아요. 비음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R이 아니라 N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심리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 구리에서 초성에 쓰이는 기억은 우리가 지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구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울릉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리을이 연속으로 있을 때는요. L로 처리가 됩니다. 원래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가 종성으로 있을 때는 리을이 L이고 그리고 초성으로 리을이 쓸 때는 R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리을이 연속으로 있을 때는 이것이 L과 L로 처리가 돼요. L과 L. 그래서 울릉할 때 지금 요 리을은 L로 처리를 했고 릉의 초성 리을은 바로 R로 처리가 되었는데 얘도 어떻게 가야 된다? L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막 당황하시고 막 시험 안에서 긴장을 하시면 음모음 많이 생각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음모음은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이유가 바로 의고 그리고 받침 이응 NG로 처리가 돼서 LL로 가야 되는데 지금 LR로 가서 얘 틀린 거 제대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된소리는 표준 발음법에서는 된소리를 허용을 하잖아요. 표준 발음법에서 된소리 되기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자 표기에서는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로마자 표기에서는 절대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아요.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합 이렇게 가면은 지금 얘가 떡이 돼. 사실은 합떡이에요. 합떡. 그러면은 얘가 TTEOK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된소리를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귿을 뒤로 가져와서 합떡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떡 이렇게 돼요. 합떡. 그래서 맞게 표기가 되죠. 발음은 합떡이에요. 그런데 된소리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로 처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정답을 맞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출은 정말 보석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올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기출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단어가 나왔고 또 어떤 규정이 적용되게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11번 문제까지 가지고 왔고요. 한강으로 한번 끝내볼까 해요. 오늘은 한번 같이 가볼게요.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김치는 지금 초성의 기억이기 때문에 쥐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김치가 이제 관용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많이 전파가 되기도 해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K로 애초에 처리가 된 적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사람 성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뭐 회사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관용적 표기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치도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이렇게 관용적 표기를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둘 다 맞다. 그래서 KIMCHI도 맞고요. 그리고 GIMCHI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 지를 대문자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음식명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소문자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K도 그렇고 G도 그렇고 소문자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한식명과 관련해서는 로마자 규정에서 좀 복잡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하고 가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로마자 표기에 따라서 이제 G로 출발하는 김치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 혹은 제품명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국제 관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기가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날인데요. 여러분 일단 이 표기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로마자로 이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강조를 할게요. 로마자 표기는 여러분 주관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자꾸 지금 우리가 로마자 표기 너무 사실 쉬운 맥락인데 틀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로마자가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럼 소개가 되면은 그 로마자 자체가 아주 어이없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함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을 얼추 해보면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사실 로마자라는 게 한글도 아니고 보다 보면 좀 헷갈려요. 그런데 차라리 주관식으로 제가 항상 연습지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잘 하시거든요. 근데 객관식은 틀려요. 헷갈렸다는 거. 이 맞는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로마자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나오면은 주관식으로 그 아래에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객관식으로 소개됐던 그 로마자랑 틀리면은 한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시는 과정에서 가게 이제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그 객관식 선지에 써져 있는 그 로마자를 잠시 읽어보거나 그냥 대충 보시고 맞다 틀리다 하시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시험 실수 없이 잘 봐야 되니까는 설날 같은 경우도 리을과 니은이 지금 만났습니다. 유음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리을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까지 가고 그 다음에 리을 일이 연속으로 있으면은 L로 가고 그 다음에 아는 A로 가고 또 이렇게 간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은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 왕십리입니다. 여러분 비읍과 리을이 만나는 맥락이 지금 저희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비음화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음화의 환경을 그래서 외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바닷가 나무, 마음, 랄랄라, 바닷가 랄랄라인 아이들만 비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바닷가 랄랄라 팀 아이들은 비음이 없어요.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하지만 서로 상호동화를 일으켜서 이제 비음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읍과 리을이 만나서 둘 다 비음이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미음, 얘가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 비읍과 리을의 형태가 모든 형태가 사라지고 지금 비음화가 진행된 형태로 로마자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의문의 변동 안에서 비음화도 확실하게 이해를 한 상태의 수험생들만 잘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왕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심, 니, 잘 갔네요. 그다음 벚꽃인데 이제 벚꽃에 대한 이슈는 뭐예요? 그죠?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꽃이름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이제 고유 명사인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대문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근데 대문자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되고 소문자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꼭 기억을 하세요. 꽃 이름은 소문자 표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벚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또 뭐냐? 여러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된소리잖아요. 된소리. 얘는 원래 된소리가 있기 때문에 된소리 당연히 반영해서 표기를 해줘야 되죠. 된소리 할 때 우리가 지지로 많이 가요. 여러분. 지금 얘가 쌍기역일 때는 KK고요. 그리고 쌍디귿일 때는 뭐예요? TT예요. TT. 그리고 쌍비읍일 때는 무엇입니까? PP입니다. PP. 그리고 쌍기역일 때는 지지가 아니라 KK예요. KK 아시겠죠? 그래서 벚꽃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불국사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초성이 기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G로 바뀌어야 되고요. 불국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불국사 같은 거 뭐 인공축조물명이나 문화재명 할 때 붙임표 붙여요 안 붙여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붙임표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절대로 안 붙입니다. 그렇죠? 인공축조물명, 문화재와 같은 자연지물명 표기할 때 붙임표 붙이지 않아요. 허용도 안 됩니다. 아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함정으로 불국하고 이제 붙임표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붙임표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 그 표기를 할 때 의문변화 뭐 이렇게 붙임표 앞뒤로 의문변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맥락 때문에 비슷한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재라는 인공축조물명을 우리가 의문변화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끔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정상적인 맥락이에요. 뭐 붙임표도 안 붙이고 그리고 의문변화도 반영을 철저하게 하고 뭐 그런 맥락입니다. 불국사라고 된소리로 발음이 되지만 여기서 된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SA로 표기하는 것은 맞고요. 어쨌든 K가 G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표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맥락이. 기역과 리을 그렇지 비음화가 진행이 되는 환경입니다. 바닷가를 알아놨잖아요. 그럼 얘가 송리산이에요. 잘 처리가 됐나요? 볼까요? 송리산 좋습니다. 얘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습니다. 유음화가 진행이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된다? 리을이 된다. 그래서 대관력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쵸? 괄까지 잘 갔어요. 리을 연속으로 있으면은 L로 처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LLYEON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얘는 틀린 로마자 표기고요. 문제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그쵸 3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같이 갈게요. 다음 문장의 로마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의 근거에서 그쵸? 우리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에서 로마자 표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발음교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발음교를 바꿔주실 때 이 발음교가 잘못되면 로마자도 틀리게 되는 거죠. 주의해서 잘 바꿔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음운변동 현상들 표준 발음에 근거한 것들 잘 반영을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얘가 디귿이잖아요. 그런데 니은을 만났어. 비음화 진행돼서 니은이죠. 어느 순간 어색함이죠.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여러분 키읔이 됩니다. 키읔이 되고 있어요. 어색함이 사라진다로 이제 발음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 는은 어떻게 갈까? N, E, N, 그쵸? 는.
그 다음에 우 어떻게 가? 유로 가죠. 웃는 순, 간, 그쵸? 어색함이 여러분 명사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체언 안에서는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 히읗을 꼭 밝혀 적어야 되잖아요. 체언에서 묵호나 뭐 이런 지편전처럼. 근데 어색하면 사실 얘가 체언이 아니죠. 어색하다 해서 다 대신에 명사형 어미가 미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가 뭐예요, 여러분? 어색함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색함이. 그 다음에 사라진다. 진, 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검토해 볼까요? 운는, 이유엔이죠. 죄송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거 이유엔인데, 그쵸? N이고 이유엔이에요. 이 이유엔. 제 이름에도 은자가 있잖아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웃는 순간, 그리고, 어색함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바로 1번이 나왔다. 그죠? 웃는 순간, 어색함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H를 지금 밝히지 않은 이유는, 그죠? 어색함이가 바로, 용언이 있기 때문이다.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한번 같이 가볼까요? 로마자 표기법 중에서 보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편전은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여러분. 얘가 지금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우리가 거센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사이고 체언이기 때문에 뭐를 밝혀줘준다? H를 밝혀줘준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낙동강에서 이슈는 뭐예요? 그렇죠?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여기 깡이 아니라 낙동강이죠. 낙동강인데 얘를 우리가 TT로 반영해주지 아니하고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D로 그냥 반영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이슈가 바로 뭐예요? 그쵸? 얘가 지금 기역과 히읗이 만나가지고 거센 소리가 되고 있는데 체언이기 때문에 이 거센 소리대로만 가지 않고 요 히읗에 해당하는 H를 꼭 밝혀 써준다라는 것이고요. 울산에서 이슈는 바로 뭐예요? 맞아요.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죠. 울산돼요. 울산. 하지만 SS가 아니라 S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낙동강과 울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라는 거 모두 지금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잘 적었고요. 그래서 모든 얘가 이 규정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3번에서 장mom을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mom을 표기하지 않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예에서 특별하게 뭐 장mom을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연결은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장mom으로 발음되는 단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시 장모음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지만 앞에 특별하게 장모음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결고리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체언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 지금 히읗을 체언에서만 밝혀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편전, 묵호에서 이렇게 지금 H를 밝혀 적는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빈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가볼까요?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2016년 공무원 문제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며칠 뒤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로마자 표기가. 그래서 화천군이라고 할 때 우리가 화라고 할 때 지금 이 왓이에요, 여러분. 그죠? what. 우리 영어로 what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H가 히읗을 반영해서 잘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화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천은 맞고 그리고 붙임표 반드시 얘는 그렇죠?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붙임표는 여러분 허용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그치? 필수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임표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슈가 있죠. 뭐 음절 구분을 할 때 뭐 우리가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음절 구분할 때도 붙여줄 수가 있고 특히 이름 안에서도 이제 뭐 붙임표를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건 다 허용 규정이거든요. 하지만 얘는 여러분 필수 규정이에요. 붙임표를 안 붙일 수 없습니다. 붙임표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에서 해당한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고요. 그다음 왕심리를 보시면은 얘는 지금 지가 빠졌네, 그쵸? 심 그리고 이 이제 지가 제가 오타를 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제 기출보건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왕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하고 그 다음에 R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N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모로 틀렸죠. 그 다음에 창경궁 같은 거 볼 때 아까도 제가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 할 때 붙임표 안 붙이는 게 맞아요.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붙임표 안 붙이는 게 맞습니다. 허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창까지 잘 갔고요.
창까지 잘 갔고, 그 다음에 여가, 그쵸, Y, 2호기 때문에 경까지 잘 갔고, 창, 경, 궁 잘 갔네요. 그래서 문화재명, 그리고 인공축조물 명어 붙임표 없이 붙여 쓰는 게 원칙이고 허용 규정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붙임표 안 붙입니다.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자연 지물명 붙임표 없이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허용 규정도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울릉도 할 때 붙임표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 2015년 또 나왔습니다. 로마자는 나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로마자는 나옵니다, 여러분. 잘 실수 없이 정리하셔야 되겠고 지금 나오는 포인트가 똑같잖아요.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도봉구예요, 도봉구. 여러분 행정구역 단위명에서는 반드시 붙임표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 단위명에서는 붙임표를 반드시 붙여요. 반드시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봉구 할 때 이렇게 가고요. 신창읍 할 때도 이제 붙임표 붙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할 때 여러분 시가 SHI가 아니라 SI가 되죠. 그리고 담양군 할 때 우리가 붙임표 잘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구역 단위명 할 때 이제 이슈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붙임표 앞뒤로 나타나는 의문 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왕리 같은 거 할 때 인왕리 어떻게 가죠? 지금 보시면 이응과 리을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발음은 인왕리가 돼요. 인왕리. 즉 리을이 아니라 리은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왕 그리고 붙임표 RI잖아요. 이렇게 붙임표를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의문 변화는 우리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N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삼중면도 마찬가지고. 하나 더 연습해 볼까? 지금 요 삼중면 보세요. 삼중면. 지금 보시면은 기역과 미음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미음이 기역을 가만두나 비음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얘가 이응이 되지만 우리가 삼죽 한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붙임표 앞뒤에 나타나고는 의문 변화이기 때문에 얘를 절대로 K로 가는 것이 맞지 NG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발음은 이렇게 되거든요. 중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붙임표 앞뒤에 의문 변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K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잘 처리가 됐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예. 로마자 표기가 바르게 쓰인 것은 2013년 공무원 복원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인데 얘는 지금 티읕 뒤에 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식화가 돼서 이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국외음화는 우리가 표준 발음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자로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같이. 잘했습니다. 묻고 계속 나오잖아요. 묻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기역과 히읗이 만났을 때 우리가 거신 소리 대기 진행이 돼서 키읔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체언이라는 이유로 얘가 반드시 히읗을 밝힌 H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 이렇게 가야 돼요. 묵호. 그래서 H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체언에서 기역 뒤 히읗이 따를 때에는 히읗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H가 들어가는 형태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칠곡 할 때 뭐가 문제인가요? 그쵸? 초성에 쓰이는 기역은 G로 처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칠곡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알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알과 약이 만났습니다. 알과 약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앞말 플러스 이몸 계열이죠. 앞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약이 이제 반몸 이를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비의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니은이 첨가가 되죠. 니은 첨가 됩니다. 니은 첨가 되는데 앞에 또 리을이 있네. 그래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유음화가 또 진행이 돼요. 그렇게 보면은 A, L 그리고 또 L이죠. 리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알약은 니은 첨가로 알약이 되고 또 이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 알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약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특별하게 알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8번에 같이 갈까요?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자 표기에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부분인데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동강 이렇게 발음이 되죠. 낙동강. 낙동강 이렇게 발음이 돼요. 하지만 똥이 반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똥이 반영이 된다 쳐도 디드는 아니지. 그쵸? 티티죠. 그래서 얘 하나 지워주면 되겠죠. 대관령을 한번 볼까요? 얘도 이제 유음화가 진행이 돼서 앞에서도 계속 봤던 녀석인데 대관령 이렇게 되죠. 대관령. 그 다음에 대괄, 그리고 령. 이렇게 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독립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리을이 만났죠? 그러면 상호동화로 얘는 이응 그리고 얘는 니은이 됩니다. 바닷가 랄랄라니까. 그리고 얘는 바닷가 나무죠. 그래서 이 미음이 비읍에게 영향을 주어서 얘가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동 맞는지 볼게요. 동 그리고 님 맞는지 볼게요. 피가 아니라 여러분 M이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그래서 동, 님, 뭐 이렇게 가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압구정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 된소리로 발음은 됩니다.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압구정이지만 사실 된소리는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초성에 있는 기억으로 봐서 얘를 쥐로 봐야 됩니다. 쥐.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처리했고요. 그 다음 9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자 표기가 틀린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고 2011년 공무원 기출보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얘가 기억과 리을이다. 진짜 많이 나온다. 그쵸?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기출을 쫙 모아보니까 뭐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진짜 보이시죠? 우리 상호동화를 일으키는 비음화를 제대로 로마자로 써내고 있는가를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지금 만났을 때 얘가 이응이 되고 얘가 니은이 되죠. 등양면이에요. 등양면. 그래서 등까지 잘 갔고요. 그리고 양까지 잘 갔고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붙임표 써야 되고 그리고 면 이렇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 행정구역 다니니까는. 그리고 송, 빛나리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이름 안에서는 나타나는 의문 변화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름 안에서 나타나는 의문 변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치읓과 니은이 만났잖아요. 그럼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이고 그리고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니은이 돼요. 그럼 송빛나리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송빛나리로 우리가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읓을 살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읓의 대표음이 지금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비음화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송까지 가고 그리고 빛 그리고 날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송, 빈, 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글마주법 표기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그런데 로마자 표기에서 일단 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문자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굉장히 주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성에서 대문자 처리하고 여러분 이름에서도 대문자 처리합니다. 그렇죠. 성에서도 대문자 시작, 그리고 이름에서도 대문자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의문 변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체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읍, 히읗이 만나 나타나는 거센 소리 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읗을 반드시 어떻게 그쵸? 요 H로 반영을 해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하고 그 다음 학사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H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틀린 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알약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알약해서 니은첨가 현상,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마 진행해서 알약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3번이 H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1번이 일단 틀렸죠. 사실은 얘가 실제로 기출봉원에서는 OU로 처리가 돼. 근데 OU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봤는데 여러분 일단 옥은 무엇입니까? 옥은 OK죠. OK. OK입니다. 그래서 OU도 아니고 OCK도 아니고 OK예요. 그리고 옥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얘는 틀린 표기가 되겠고요. CK로 갔으니까. 그리고 담양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연음 규칙도 여러분 로마자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빈자리 가서 앉잖아요. 빈자리 가서 앉으면은 얘는 다 그쵸? 뭐 앉든 안 앉든 미음은 똑같네요. 담양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가 바른 것은 2번이고요. 근데 음성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의가 그쵸? EUM이죠. EUM. 그리고 성은 맞고 그래서 EUM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음으로 간 거 음성이라고 한 거 음성 음성 맞지 않죠? 경주에 여러분 초성에 쓰이는 기억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기출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성에 쓰이는 파열음은 어떻게 간다? G, D, B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우리가 요 G로 가는 것이 맞죠? 경은 맞게 갔고요. 여기까지 경은 맞게 갔고 주도 맞게 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K가 아니라 G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11번까지 같이 가볼게요. 로마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2009년 공무원 보건 문제고요. 행정구역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명이 반드시 붙임표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 청, 북, 붙임표 반드시 그리고 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의가 뭐예요? 의.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의가 이유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의예요. 의는 무엇이다? 유아이다 라는 거 여러분. 얘네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접근하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지만은 또 시험장에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유념해서 봐주세요. 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의는 유아입니다. 그래서 의이기 때문에 유아이 그리고 정, 부 그리고 붙임표 시 잘 갔어요. 그리고 삼중면 우리가 아까 전에 미리 봤던 부분인데 얘는 이제 붙임표 앞뒤에 의문 변화가 이제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삼중면에서 이제 비음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붙임표 앞뒤에는 의문 변화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K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NG로 처리가 되게 함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 그리고 주 그리고 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렇게 붙임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봐주시고요. 이제 얘가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면 일단 퇴까지 맞아요. 여러분 맞다. 요것도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 얘 뭐예요? 오이에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아까 전에 의가 뭐라고 했죠? 의가 우리가 이유라고 했고요. 그리고 의가 뭐라고 그랬죠? 유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왜가 뭐라고 그랬죠? 오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세 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인데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왜기 때문에 티읕 왔고 오이는 잘 왔어요. 그리고 지금 초성에 쓰이는 기억이기 때문에 얘가 G로 와야 돼요. 퇴계 왔고 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아라비아 숫자가 올 때는 우리는 이제 얘가 3인 줄 알지만 외국 사람들을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로마자 표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들이 읽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숫자도 못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반드시 괄호를 쳐주고 얘를 어떻게 읽는지를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AM 하고서 괄호 쳐주셔야 돼요. 그럼 1은 어떻게 갈까? 1은 IL이겠죠. 그리고 2는 어떻게 갈까요? 2는 그쵸? 그냥 I예요. I. 이는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반드시 로마자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3은 SAM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붙임표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명 가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제로는 하나 또 소개가 안 됐는데 여러분 행정구역 단위명 중에서 이 행정구역 단위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그렇죠? 시 군, 읍은 여러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붙임표 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주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평 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평 붙임표 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평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 군, 읍 여러분 꼭 외워주십시오. 우리가 공모 중에서는 이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시, 군, 읍은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명을 붙임표하고 생략하는 거 가능하다. 붙임표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명 생략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자 표기는 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영상 올리고 싶어서 지금 로마자 표기까지 영상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니까는 시험 때까지 올릴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회복하고 조금 잠을 잔 다음에 여러분을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여기서 인사할게요.